오늘장 수급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2월 달에 시선주로 꼽아주셨던 삼성중공업이 지난주에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더 가져가야 할지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일단 삼성중공업 잘 가다가 오늘 또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뭐 추세 이탈 아닌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단기 매물 소화하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 목표가는 터치했지만 살짝 비중을 조절했다가 다시 또 추가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좀 길게 보자라는 입장 쪽에서 변화 계속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일본의 금리 인상과 함께 FOMC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의 경계감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대표님? 네, 잘 못 봤습니다. 시장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좀 짜증이 많이 났던 하루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동안에 애써 무시했던 이제 매크로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들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엔비디아의 뭐 GTC 2024 별 특별한 내용 없었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반도체 쪽이 좀 낙폭이 컸었던 상황들이고, 근데 그나마 삼성전자는 뭐 빠진 것도 오른 것도 없다라는 쪽에서 오히려 좀 선방했던 모습들이 나왔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그동안에 움직였던 반도체주 HBM 종목들 모두 다 낙폭을 좀 키우면서 이어졌던 상황들인데, 게다가 아직도 이벤트가 안 끝났죠. 오늘 뭐 뱅크 오브 재팬의 금리 회복 결정은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FOMC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경계감도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의 흐름은 그냥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쭉 해버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그걸 가지고 또 어쩔 줄 몰라 하는 시장의 흐름들이 나왔던 좀 짜증나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단기 매물을 소화한다는 관점 쪽에서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맨날 소화만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탄력 좀 받아야 될 자리 쪽에서 제대로 못 간다라는 쪽에서 아쉬움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1분기 또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섹터들, 흐름들은 또 계속 챙겨가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또 기회로도 삼아야 되는데, 기회 말고 이제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시장은 하락해도 그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줬는지 외국인의 시선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열어볼게요. 에이프로제는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이 부각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두 번째에 위치한 신성 ENG, 테슬라의 반격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부각을 받았고요. 마지막 벚꽃 배당에 막차를 탔습니다. 한화생명과 KB금융에 외국인이 시선을 보내줬고요. 일본이 또 이번에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토요타와 경쟁하는 현대차에도 외국인이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열어볼게요. 네, 코스닥 첫 번째에는 아이톡스가 위치해 있는데요. 독일의 하모텍 그룹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요소 생산에 손을 다시 한번 맞잡았습니다. 두 번째에 위치한 휴마시스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과 니켈, 또한 흑연과 같은 광물 자원을 개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파라다이스는 이번에 또 카지노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까지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에 위치한 메가임디는 정치 테마주로 부각을 받았고요. 마지막에 위치한 코미코, 반도체 업황 회복에 이어서 인텔 효과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외국인들 쪽에서는 여전히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힘은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금융주나 뭐 자동차 쪽 이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최근에 이 저 PBR 쪽의 특징은 아무래도 배당받고 나서 힘 빠지게 되면 외국인들 같이 매도하는데, 이런 변화 쪽에서 일단 배당 기산일 이후에 뭐 주총 관련된 얘기들 나온 다음에 이때가 좀 관건이죠. 그래서 여전히 매수 흐름보다는 관망 쪽의 성격이 좀 강하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외국인들 코스닥은 뭐 거의 개별주 중심의 매수세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 눈길이 가는 외국인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래도 오늘 좀 올랐지만 그래도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쪽이 코미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회사는 예전에 미코에서 세정, 그리고 또 코팅 사업이 물적 분할되다 보니까 나왔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 세정과 코팅의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약간 전공정 쪽에 들어가는 이제 재료, 그리고 또 부품 쪽에서
나오는 한 축의 흐름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오늘 나왔던 리포트가 일단 1분기부터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가동률이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회복되는 가동률에 따라서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세정액은 세정 관련된 쪽은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력 고객사 쪽에서 ALD 장비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코팅 쪽 그리고 또 세라믹 히터 이쪽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또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중국의 또 반도체 거래선들 확대가 되고 게다가 또 식각 장비형 파츠라고 하는 ESC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주기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세부적인 변화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또 2025년까지는 올해 내년 모두 다 또 미코세라믹스가 실적을 또 견인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좀 부진했었던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메모리 업황이 좀 위축되면서 나왔던 부분들을 빠르게도 회복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코미코의 실적과 관련된 쪽과 주가 동향들을 예측하기 위해선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코미코가 먼저 움직였다라는 쪽에 대한 전공정 쪽의 반응이 이제 삼성전자까지도 연결을 시키면서 같이 맞물릴 수 있는 톱니바퀴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또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인텔의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2030년까지 우리 글로벌 2위 하겠다. 삼성전자 비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규모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에 따라서는 또 수혜가 받을 수 있는 흐름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도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갔을 때 수혜를 받는 부분까지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는 코스닥에서 코미코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코미코와 경쟁할 기관의 시선주도 바로 만나볼게요. 먼저 코스피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관의 시선을 받아줬고요. 또한 지주사 HDC가 두 번째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기관이 4거래일 연속 시선을 보내주고 있고요. 광명전기 전력설비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한 두산 로보틱스, 엔비디아의 그루트와 함께 휴머노이드로 다시 한번 로봇주의 투심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볼게요. 위메이드는 신작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이 흥행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시선을 보내줬고요. 두 번째에 위치한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 리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기관이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세 번째에 위치한 또 우리기술, AI가 원전주를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도 SMR 업체인 뉴스케이 파월이 또 28%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투심을 자극시켜줬습니다. 에코마케팅은 안다루의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기관이 시선을 보내줬고요. 마지막으로 위치한 게임주 액토즈 소프트 역시 오늘 장에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는 기관의 수급 특징 무엇일까요? 네, 일단 기관의 수급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은 관심 높은 거는 원자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관련된 대표 주자 그리고 또 중소형 업체까지도 매수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관심은 높은데 주가는 밀렸네요. 예, 그런 쪽에서 계속 또 후속적인 매수가 들어올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시장에선 로봇 쪽이 강했습니다. 그중에 하나 또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을 같이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임주가 코스닥까지 해서 두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게임주의 살아나는 모습들. 근데 아직 성장주에 대한 밸류를 받기에는 조금 모자라긴 한데 이런 쪽에 변화가 들어왔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주도 기관들을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기관의 수급 특징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눈길이 가는 기관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기관에서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그래도 올랐어도 관심이 필요한 종목 중 하나가 에코마케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국내 1위의 온라인 광고 대행사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디지털 마케팅 쪽에서 요즘 또 공중파의 어떤 방송 쪽의 광고 쪽 말고 디지털 마케팅 쪽은 여전히 강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쪽에서 어떤 일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즉 전략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회사의 강점은 또 지분을 직접 투자해서 해당 회사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시너지를 같이 높이는 그런 마케팅을 잘합니다. 그런 쪽에서 최근에 알려지고 있는 안다르라고 하는 애슬레저 브랜드 한때는 좀 회사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이제 정상화로 들어와서 하나의 축으로 차지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클럭, 마사지 쪽이죠. 몽제, 어떤 매트리스, 그리고 티타드, 치약 뭐 이런 쪽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브랜드와 함께
마케팅을 강화시키는 모습들인데 가장 눈길이 가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하는 회사다라고 해서 김철웅 대표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그대로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벌써 자사주 60만 주 취득이 결정돼서 5월 24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사주 취득하고 그냥 두느냐? 아닙니다. 2022년도 주식 소각 한 58만 5천 주를 했고요. 올해도 30만 주를 3월 달에 했었고 이번에 취득하는 부분도 추가 소각을 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2.7%다. 그러면 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계속 높여주는 모습들과 그리고 또 자사주 매입 소각 이렇게 되면은 주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대표적인 중소형사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봐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데 주가가 많이 소외되다 보니까 PBR 기준으로 한때는 뭐 3배도 넘게 갔던 회사가 지금 한 1.7배 수준까지 내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PBR 밴드 하단부에 위치한 모습들은 당연히 아직까지도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기대는 좀 높여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540억 정도가 되는데 주가가 좀 올랐어도 4천억대 정도밖에 안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더 부각을 받아도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가는 말이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단기 조정 나오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관의 시선주 역시 코스닥에서 나왔습니다. 에코마케팅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외국인의 시선주로는 코미코를 선택하셨습니다. 코미코와 에코마케팅 중에서 조금 더 눈길을 끄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코자가 다 합쳐서 3개가 들어가는데요. 네, 그중에서 요즘 대세는 에코 쪽입니다. 그래서 에코 마케팅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고 싶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주주가치의 실현 잘하는 모습들 쪽에서 재평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고점대 부분까지 나오는 흐름 봤었을 때 약 한 15,000원대 부분이 추가적인 매물대가 좀 있는 영역인데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최종 선택은 에코마케팅 선택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선주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